120년 전 한민족 역사의 굴곡 속에서 이역만리 낯선 땅으로 떠난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마주한 노역과 차별 속에서 그들이 지켜낸 정체성과 문화. 한 세기를 지나온 지금 후손들은 어떤 이야기를 그리고 있을까요? Korea is who I am. También orgullosamente coreano. Es mi raíz. We're very proud to be Korean. I'm a very proud Korean person. I would love to go to Korea. 고향과 타향의 경계에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동시에 두 세기를 잇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 현실의 소용돌이가 만들어낸 이방인. 우리는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흩뿌리다, 흩어지다를 뜻하는 그리스어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는 기원전 6세기 이후 예루살렘 성전 파괴로 자신들의 고향인 팔레스타인을 떠나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던 유대인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날엔 유대인뿐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본토를 떠나 타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엔 전 세계에 흩어진 750만의 한인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지난 5월 2주의 역사가 깃든 인천에선 제10회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인천을 대표한 디아스포라 영화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이민자와 난민을 비롯해 계급이나 인종 등 다양한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기획된 영화제입니다. 2013년 작은 행사로 시작하여 그간 많은 이들의 공감과 참여로 성장해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죠.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의 슬픔과 희망, 그리고 하늘과 바다를 통해 들어온 다양한 정체성을 영화를 통해 알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이민 도시가 인천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주목하고 그 부분과 관련된 그런 어떤 영화제들을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더 이상 뭔가 거리를 둔다던가 이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이야기, 인종과 여성 차별에 맞선 제1교포의 투쟁. 올해도 역시 항구와 공항을 통해 떠나고 들어오는 다양한 디아스포라의 삶이 소개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120주년이라는 이 기념의 행사를 계기로 해서 인천 시민들한테 그리고 해외 동포들한테 인천이란 도시가 문화의 다양성, 포용성, 그리고 개방성 이런 도시다. 그리고 이민이 떠난 도시고 이제는 해외에 나가 있는 이민들을 다시 품고자 하는. 그 옛날 낯선 땅, 낯선 환경에서 이룩해온 선조들의 개척 정신은 지금의 우리에게 정신적 뿌리가 되고 있지만 그들의 첫 이사는 가슴 아픈 역사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자발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이주한 것은 19세기 중엽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의 이민의 가장 큰 특징은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한, 즉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두만강을 건너서 연해주로 가게 되고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와 간도로 진출하게 됩니다. 19세기 후반 조선은 가난과 수탈, 연이은 흉년으로 기근이 창궐했고 사람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터전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윽고 1863년 겨울 자국의 희망을 잃은 함경도 농민들이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 지신허강 유역에 처음으로 정착하게 되죠. 그 후 러시아 쪽 연해주 일대엔 30여 개의 한인 마을이 형성될 정도로 대거 이주가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그런 한인의 이주를 환영했으며 한국적인이라는 뜻을 담아 카레이스키라 불렀습니다. 중국의 연변 조선족 자치구가 형성되는 이제 가장 시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앙아시아 한인들이 형성하게 된 시초도 사실 그때 이제 극동 러시아로 이주한 사람들에서부터 비롯되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후로도 나라의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구한말 타국으로 떠나지는 않았지만 많은 농민들은 생계를 위해 고향을 떠나 서울, 인천, 평양과 같은 대도시로 이주했습니다. 조선은 부패한 정권과 점점 극악해지는 일본의 약탈로도 모자라 열강의 각축장이 되며 몸살을 앓았기에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했죠. 그 시기 미국 반대편 하와이에선 사탕수수 농장들이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농장주들은 부족한 노동력을 아시아인들로 충당했지만 중국인 배척법과 일본인들의 노동 항고로 인해 길이 막힙니다. 이에 농장주들은 조선에서 활동하던 선교사 겸 주한외교관 알렌에게 한인 노동자 파견을 제안하죠. 고종 황제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1902년에 우리 민족 최초의 공식 이민이 시작이 돼요. 그게 바로 하와이로의 노동 이민입니다. 이 역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이민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공식 이민의 첫 출발지였던 인천 계양장. 당시 인천은 일찍이 기독교가 전파되어 선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유민들은 새로운 사상을 빠르게 수용했고 낯선 세계에서 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당시 내리감리교회의 선교사였던 존스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기독교 신자들이 대거 이민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로써 1902년 인천에서 재외 한인으로서의 첫 공식 해외 이주의 역사가 쓰였습니다. 하와이를 젖과 꿀이 흐르는 태평양 낙원이라고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리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첫 번째 이민선의 절반 정도가 타게 되었습니다. 하와이 이민이나 멕시코 이민이나 인천에서 배가 출발했다는 그런 출발지로서의 장소성의 의미가 있다. 1902년 12월 22일은 비나 눈이 오지 않는 영하 4도 정도의 날씨였습니다. 이민자 명단에 오른 121명은 제물포항에서 일본의 겐카이 마루호에 올랐고 신체 검사에서 탈락한 19명을 제외한 102명은 다시 하와이로 향하는 갤리코에 몸을 실었죠. 험난한 여정은 20여일간 지속되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배의 옆구리를 밀어젖힐 때마다 화물칸에 수용된 조선인들은 예의와 범절을 잊고 서로 엉켜버렸다. 배에 멀미와 희망의 울렁임을 싣고 태평양을 건넌 이들은 드디어 이듬해 1월 13일 낯선 땅 호놀룰루 항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한 세기 전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먼 땅으로 건너가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던 이민 1세대들의 애환. 이곳 박물관에는 이민의 출발지였던 개항 당시의 인천과 첫 공식 이민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상황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대한제국은 수민원을 세워 이민자들의 여권을 발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민을 준비했죠. 이민사 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민의 역사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대한인들을 대한 상설 전시를 늘 하고 있고 매년 기획 전시라고 해서 뭐 남미에 가 계신 한인분들을 위한 전시 그리고 특별히 이제 작년에는 저희가 재해동포재단이랑 협약을 해서 이민사와 관련된 전 세계 흩어진 역사들을 저희가 모으는 작업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거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고 나중에 보존하고 전시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지개를 꿈꾸며 하와이에 몸을 던진 수많은 청춘과 부모의 품에 안겨 고향을 떠난 꽃다운 아이들. 하지만 푸른 바다의 그곳이 사탕수수의 잎처럼 날카로움을 숨기고 있을지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거기에 가면 땀 흘린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었기에 사람들이 선뜻 그 먼 태평양을 건너가는 항해 백길에 몸을 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0년 전 그들의 여정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코발트빛 바다와 부서지는 파도, 하늘에 닿을 듯 서 있는 키다리 야자수, 하와이의 상징이라고 하는 와이키키 해변을 떠올리는 수식어입니다. 오늘날 하와이는 여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지상 낙원이지만 이 낯선 땅에 닻을 내렸던 첫 이민자들 앞엔 과연 어떤 길이 펼쳐졌을까요?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와이알루아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해외 이민 초기에 120년 전에 오셔서 첫 번째 있었던 사탕수수 농장인데 거기에 있는 사탕수수 공장입니다. 도심에서 차로 약 1시간. 사람들의 발길이 오래전에 끊긴 듯 풀만 무성한 이곳은 원래 사탕수수 농장이 있던 자리입니다. 한인 이민자들이 배치된 첫 일터였죠. 지금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지만 사탕수수를 설탕으로 가공하던 공장터도 남아 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억센 수수대를 잘라내며 이민 노동자로서의 삶을 시작한 한인들. 그들은 새벽 기상 사이렌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는 30분을 제외하곤 하루 10시간씩 중노동을 했죠.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며 십장의 감시를 받았던 노동자들은 마음 놓고 허리 한번 펼 수도 없었습니다. 농장의 월급이 한 16불에서 시작을 했는데 16불하고 조금 기술자들은 20불을 받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노동자들이 규칙생을 해야 됐고 땡볕에서 하는데 십장은 말을 타고 감시를 하고 다니까 아주 심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셨던 거죠. 강인한 생명력으로 뿌리를 내린 한인들의 마지막 흔적을 찾아가 봤습니다. 먼 곳을 그윽히 바라보는 모습에서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이게 너무나 울컥했던 거야. 이민 100주년 기념 추모비가 세워진 이곳은 푸이 김요원. 한국과 일본, 중국 등에서 건너온 초기 이민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이 잠들어 있는 곳이죠. 모든 것이 낯선 이국 땅에서 악착같이 버텼던 그들의 꿈은 이제 소박한 비석으로 남아 기억되고 있습니다.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가는 1세대 한인들의 발자취를 따라 나선 여정. 그들의 삶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플랜테이션 빌리지입니다.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던 8개 소수민족 이민자들의 생활상을 재현해 놓은 일종의 민속촌 같은 곳이죠. 여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플랜테이션 빌리지잖아요. 네네, 이제 여기 이제 초창기에 정착해서 한인 노동자들이 머물렀던 가옥은 어떤 모습일까요? 서양의 구조대로 집 현관에 들어서면 작은 거실이 있고 방 2개와 부엌이 배치돼 있습니다. 초창기 이민자들이 살았던 집은 거의 움막에 가까운 형태였지만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서 그들이 지냈던 보금자리 또한 개선되어 갔습니다. 힘들고 외로웠지만 악착같이 버틴 한인 이민자들의 땀과 눈물은 외로운 섬처럼 척박했던 터전에 조그만 싹을 피워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인들은 어려움을 딛고 하와이에 정착해 갔습니다. 적은 액수나마 고향의 가족에게 보내기도 하고 약간의 재산을 모으기도 했죠. 생활이 나아지자 미혼의 남성들은 가정을 꾸리고픈 바람이 생겼습니다. 현지에서 타국인과 결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고국에서 신부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죠. 조선의 여성들과 사진 한 장을 주고받는 것으로 이루어진 혼인. 이 여성들을 일컬어 사진 신부라 불렀습니다. 이 사진 신부인데
양쪽에 사진을 교환했을 수도 있지만 신부들은 대개 10대 후반, 20대 초반이고 신랑은 대개 40대. 사진 신부가 하와이 신랑 후보에게 보낸 사진, 1913년. 실제로는 이분 나이는 훨씬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 사진 딱 보냈으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도착하잖아요. 그 사진의 남자가 도착하는 게 아니야. 친구 사진을. 하와이에 온 사진 신부는 약 600에서 1000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하와이가 지상낙원이라는 말에 솔깃해 배를 탔지만 현실을 마주하고도 고국으로 돌아갈 형편이 되지 않아 혼인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사진 신부들은 남편과 함께 낮에는 사탕수수 농장에서 밤에는 삭바느질을 하며 자식들을 길러나갔습니다. 1910년부터 하와이에 사진 신부가 도착하게 되면서 이제 하와이 한인 사회에는 체류라고 하는 개념에서 정주라고 하는 개념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하와이에 도착한 이 사진 신부들은 이제 한인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녀들은 강했습니다. 부단한 노력으로 한인 학교와 교회를 발전시키고 독립운동에도 남성 못지않게 기여했죠. 사진 신부까지 더해져 미국 전역에서 기반을 다진 이민 1세대들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후손들이 미국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차별과 노동을 이겨내며 점차 제2의 고향을 만들어갔습니다. 영미권의 한국학 최고 권위자인 에드워드 슐츠 교수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제작진을 안내한 곳은 하와이 주립대 안에 마련된 한국학 연구소. 경복궁을 본뜬 한국식 건물에서 한국의 역사, 문화, 경제에 이르기까지 통합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죠. 연구소 건설에 하와이에서 불을 이룬 이민자들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They came over from Korea very poor, also had lost their country, and however they had a certain diligence, a certain desire to make things right, to make things correct, and they bonded together generally. And here, I think it's interesting that the Christian churches helped give them a nexus, an element in which they could come together and meet and talk about not just Christian issues, religious issues, but also political issues and social issues. And also, the fact is that the Koreans really pushed education, made the second generation adapt much more quickly to Hawaii. 한민족 특유의 근면함과 나라의 독립에 앞장섰던 이민 선조들. 그들의 후손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다정한 미소로 제작진을 반기는 노인, 한인 3세 휴버트 민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하와이에서 복싱 코치로 활동했던 아버지를 뒤따라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에도 세계 복싱 평의회 WBC 국제 심판을 거쳐 25년간 회장을 역임한 복싱계의 유명 인사죠. 경상북도 경주가 고향이었다던 그의 외조부는 기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하와이행을 택한 이민 1세대 첫 주자였습니다. That was because of famine. That was because the country was hard and it was hard living. So he decided that, you know, he was going to take a chance and come over here because they heard good things, yeah, about Hawaii, but actually it was extremely tough. My grandfather lost 2 children because they didn't have any medicine or doctors in the plantations. The plantations were very difficult, you know. So, but he came over because of that. When you lived on the plantation, you basically was kind of like one indentured servant. You know, you weren't free. 그의 외조부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일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과 가정을 꾸렸죠. 그의 외할머니는 사진 교환을 통해 중매 결혼을 한 사진 신부였는데 사진과 다른 남편을 보고 참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Okay, so on my mother's side, it was picture bride, and she was the first to come over, and she cried for 2 weeks because he put his 18-year-old picture when he was 32 years old. Actually, he was almost as old as her father. 이방인의 신분이었지만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잊지 않고 차곡차곡 신뢰와 부를 쌓아갔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휴버트 민 씨의 가슴 깊은 곳에도 한국에 대한 애정이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뿌리는 한국이라 망설임 없이 이야기합니다. I'm very proud to be Korean. Okay, so that's what I am, and when they, that's what they know me as. They call me Yobo or whatever. But all my life, I never ran away from being Korean. I never was ashamed, and I'm very, very proud. 휴버트 민 씨에겐 그의 뿌리를 잊지 않게 해줄 보물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입니다. There's two most important questions in your life. And first of them is, where did you come from? You got to know where you come from. And the second is, where are you going? Okay? You don't know where you're going if you don't know where you came from. I think that it's important for me to know my roots.